일단 해보면 똑똑해지고 일단 해보면 건강해지는 찬란한 중년을 위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합니다.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안녕하세요. 요리 배우는 남자 신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요리 잘 먹는 여자 이지연입니다. 네. 저희 시작부터 아주 맛있는 요리를 하려고 준비를 예. 하고 있는데요. 예, 들어오세요. 자, 들어오세요, 홍경 선생님 네, 오늘 네. 어떤 요리로 시작을 해볼까요? 아주 간단한 요리예요. 바로 토마토 마늘밥인데요. 네. 재료 소개부터 할게요. 네. 네, 먼저 불린 쌀 3컵이고요. 네. 네. 불린 쌀. 네, 쌀은 물에 씻어서 물에 담가서 40분간 충분히 불린 다음에 건져 놓으시고요. 네. 네, 마늘은 이렇게 꼭지를 떼서 준비를 하고요. 네. 자, 이거는 이제 마늘 3분의 2컵이고요. 자, 방울토마토도 꼭지 뗀 거 요거 10개예요. 네. 자, 이제 밥을 안쳐 볼게요. 네, 바로 오늘은 네, 바로 밥으로. 야, 근데 토마토밥은 사실은 저는 시도를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조금 생소하시죠? 네, 근데 네.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토마토 리조또는 먹어봤는데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이 모양 그대로 들어가지는 않으니까 좀 특이하네요. 예, 네. 토마토, 방울토마토 열알. 방울토마토 10개 네. 열알이고요. 그다음에 마늘은 통마늘이에요. 통마늘만 네, 통으로 토마토가 넣어주세요. 들어가고 있어요. 네, 통으로 3분의 2컵 넣고요. 네. 자, 불린 쌀이 3컵인데요. 물은 네. 1컵하고 4분의 3컵. 아, 일과 알겠습니다. 네, 1과 4분의 3컵. 일단 너무 예뻐요, 자, 지금. 이때 이제 네. 물 양은요. 일반 네. 우리가 밥 지을 때보다 물량을 조금 적게 부으세요. 네. 토마토에서 수분이 나오죠. 생기거든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요거 이 기름. 네, 식물성 오일 한 큰술 넣어서 밥을 이야, 지을게요. 이거 지금 네, 일단 보기엔 너무 예쁘고 약간 네. 이탈리안스러운데 어떤 밥이 될지 기대가 마법의 됩니다. 기름인데요. 마법의 기름. 네, 궁금하시죠? 궁금합니다. 네, 일단 식물성 기름이라는 네, 네. 정도만 알려주시는 거네요. 이따가 밥이 완성되면 네. 뚜껑을 열 때 그때 제가 이 정체를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취사를 네, 해볼까요? 밥을 누를까요? 앉혀볼게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토마토, 밥을 마늘밥. 안치고. 네, 네. 취사까지 네. 준비를 취사. 해봤는데요. 토마토 마늘밥 일일이.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도대체 오늘 주제가 뭐길래 지금 이렇게 하고 있나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혹시 감이 오실까요? 이 정도면?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어떤 주제로 오늘 한 시간을 꾸며드릴지 저희가 네.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여성 사망 원인 2위와 3위. 바로 혈관 정체로 생기는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인데요.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피가 응고되며 생기는 혈전이 심뇌혈관 질환의 가장 큰 이유라고 하죠. 평소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다가 뇌졸중, 심근경색 등 순식간에 혈관을 막고 사망까지 일으킬 수 있어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혈전. 최근 코로나19 백신으로 혈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부쩍 높아졌지만 쏟아지는 정보만큼 잘못 알려진 상식도 많다는데요. 내 몸속 시한폭탄. 혈전에 관해 모든 것을 알려주마. 내 혈관 나이 자가 진단부터 혈전을 관리하고 예방하는 최고의 식습관까지.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 내분비내과 하정훈 교수, 요리연구가 오은경, 그리고 방송인 문영미와 함께 알아보는 100세까지 뻥 뚫리는 건강한 혈관관리 비법. 지금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이렇게 혈관 질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요. 사실 중장년층 이상인 분들은 혈관 질환에 대해서 좀 그 정도 차이만 있을 뿐이지 네. 다들 어느 정도 걱정들은 하고 있을 텐데요. 그렇죠. 사실은 하루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하루에 12.7명인데 심뇌혈관 질환으로 세상을 떠나는 분은 사실 하루에 144명, 144명이 된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10배도 넘는 수치네요. 이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네. 큰 차이가 나더라고요. 정말 네. 무서운데요. 오한진 교수님, 네. 혈관 질환이 왜 이렇게 생기는 건가요? 왜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선 이제 혈관에는 통증 세포, 즉 감각 세포가 없기 때문에 막히거나 또는 찢어진다고 해서 그 혈관 자체로 증상은 없습니다. 또 이 혈관이 어느 정도 막힐 때까지는 증상이 전혀 없다가 그 이상
이상, 즉 70% 이상이 갑자기 막히면 이때 예고 없이 증상이 확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났다 하면 이미 위험성이 상당히 높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네. 특히 요즘같이 일교차가 크거나 또 실내외 온도차가 심하잖아요. 에어컨 있는 데는 춥다가 밖에 나가면 막 덥고 이러니까. 네. 이럴 때 아주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고요. 물론 뭐 나는 증상이 없으니까 내 혈관 건강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거 오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실제로 네. 지금 뭐 응급 환자분이 엑스레이 사진이거든요. 네. 근데 혈관이 이렇게 좁아져 있거나 혈관이 너무 좁아서 끊긴 경우도 진짜 있습니다. 끊어졌어요. 이럴 경우 이 좁아진 혈관으로 혈액이 간신히 흐르게 되는데 이 수술 후에 정상 혈관과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정말 무서워요. 네. 이거 뭐 딴 거 뭐 이런데 찢어지고 째지고 뭐 부러지고 이런 건 눈으로 보니까 그렇죠. 그나마 우리가 뭐 뭐 부러졌어 뭐 이러면 되는데 네. 혈관은 솔직히 안 알 수가 보이잖아요. 네, 알 보이지도 않고. 그냥 말 그대로 시한폭탄. 언제 어디서 뻥뻥 터질지 모르는 거 아니야? 무서워 죽겠네. 아. 나 오늘 잘 왔어. 일단 잘한 것 같아. 예. 네, 아마 시청자분들도 오늘 이 혈관 질환이나 혈관에 관련된 이야기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카카오톡 화면 상단에 있는 돋보기를 눌러서 생방송 오후 1시를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를 하신 후에 질문 내용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댓글로 달아주시면 몇 가지 선별해서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하면 돌연사까지 갈 수 있는 이 위험한 질병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건가요, 교수님? 바로 오늘의 주제로 알고 있죠. 네. 피 속 찌꺼기인 혈전이라는 건데요. 이 혈전이라는 것이 혈관 속에서 혈액이 굳어서 딱딱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피떡이라고도 잘 알려져 있죠. 네. 보통 우리 몸에 상처가 나면 자연스럽게 피가 굳어지는 게 혈전인데 그래서 몸 밖으로 피가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혈관 안에 이런 피떡이 생기면 혈액이 잘 흘러갈 수가 없어요. 혈류를 방해하거나 또 완전히 막혀버리면 그 혈관을 통해서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받던 어떤 기관에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자, 지금 보이는 사진은요, 실제로 환자분의 뇌 수술 후에 나온 핏덩어리, 혈전입니다. 이런 게 뇌 속 혈관을 막으면 이 뇌의 기능에 완전히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떤 장기로 가는 주요 혈관에 핏떡이 생겨서 막혀버리면 그 장기의 조직이 손상을 입고 또는 녹아버리고 그 다음에 또 이 혈전, 핏떡이 떨어져 나가서 다른 혈관 속을 돌아다니다가 심장이나 뇌로 가는 혈관을 막으면 거기에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아니 정말 저런 게 혈관 속에 저런 게 있다는 거예요? 너무 그럼요. 신기하다. 네. 아니 그러면 내 몸 여기 지금 이 건장한 이 내 몸에 저런 찌꺼기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예. 그런 거예요, 선생님?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오. 예, 이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피 속 찌꺼기, 네. 혈전에 대해서 오늘 이제 알아볼 텐데요. 먼저 네. 혈관의 혈전 왜 생기는 걸까요? 네, 우선 이제 나쁜 콜레스테롤 잘 알고 계시죠? 또 중성지방 이런 것들이 혈관 속에서 노폐물이나 염증 물질과 반응을 하면서 이 혈전, 피떡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 혈전이 혈류를 방해하거나 즉 피가 흘러가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혈관을 완전히 막아버리면 각종 질병이 만들어지죠.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 비만까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아주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혈관의 기능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원래 우리 혈관은 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벽이 탄력이 있기 때문에 혈압이 높아지거나 양이 많아지거나 하면 그거에 맞춰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를 해야 되는데 이런 탄성을 잃어버리고 딱딱하게 되는 경우에는 혈관 내벽이 점점 좁아지기도 해줄 수 있고 이로 인해서 더 피떡이 만들어지기 쉽게 되는데 이 피떡이 만들어져서 막히면 이건 뭐 위험성이 아주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선생님? 네네네네네네네. 오랜만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 근데 지금 선생님께서 무슨 뭐 이렇게 막 말씀 많이 하셨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좀 쉽게 그냥
우리 주부들이 집에서 이렇게 텔레비전 보시는 분들이 그거 그래 이해할 수 좋게 우리가 빨리 이해할 수 있는 것 좀 가르쳐 주세요. 저도 사실 뭐 어려워요, 사실. 하지만 아닌 척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제가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혈관을 제가 이렇게 2개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 2개 중에 하나는 이렇게 말랑말랑한 아주 말랑말랑 눌리죠, 이렇게. 네. 눌러보면 이렇게 눌렸다가 펴졌다가 눌렀다 펴졌다. 요게 이제 정상적인 혈관이에요. 네네. 자, 이 탄력도 아주 좋아요. 금방금방 다시 돌아오고. 근데 이 혈관은 딱딱해요. 제가 힘을 아무리 눌러도 이렇게 눌러도 안 눌러지죠. 이런 딱딱한 것은 노화와 함께 이 혈관이 딱딱해지는 동맥 경화가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고무 튜브가 쇠 튜브로 바뀌는 거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와. 혈관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 무엇보다 무서운 건요. 한 번 이렇게 딱딱해지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이렇게 말랑말랑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딱딱해지고 두꺼워지기 전에 먼저 예방을 하는 게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할 텐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두꺼워지고 딱딱해진 혈관에 혈전이 쌓이면 훨씬 더 위험하다는 건가요? 그럼요. 그 혈관을 이제 이렇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네. 이게 이제 혈관이고, 제가 이제 혈액을 이렇게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혈관을 볼 때 혈관에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는 이 혈액을 저희가 여기다가 이렇게 쏘면 뭐 그냥 이렇게 줄줄줄 다 내려가잖아요. 잘 지나가겠죠. 쭉 잘 흘러갑니다, 이렇게. 그런데 혈관 안에 피떡이 생겼어요, 이렇게. 피떡이 꽉 막았죠. 네. 그래서 이 막혀있는 혈관 속으로 저희가 만약에 혈액이 흘러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야 돼. 근데 가집니까? 빨리 나와. 꽉 막혔네요. 거의 한 방울 한 통과를 방울씩 못하는데. 가잖아요. 한 방울씩 떨어져요. 그러면 영양소도 못 가고 산소도 못 가고 이렇게 막혀버린다는 거죠. 이런 혈관이 만약에 이 혈관이 뇌에 있는 혈관이었다. 그러면 뇌가 산소 공급과 영양소가 안 가니까 뇌가 이제 녹아버려요. 그걸 괴사라고 하는데 괴사가 될 수 있고 또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이렇게 막혔다 그러면 심근경색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 2, 3위가 심장과 뇌혈관 질환이에요. 그래서 심뇌혈관 질환이 바로 이런 피떡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은 이제 혈관이 건강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혈관 노화도 나이 들어감과 이게 정비례하는 건가요, 선생님? 네,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면요, 혈관도 나이가 같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때문에 폐경을 겪으면 여성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는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지면서 혈관이 탄력을 잃습니다. 혈관벽도 두꺼워지고요. 따라서 연구에 따르면요, 폐경 이후에 경동맥이라고 저희가 항상 확인해보는 어떤 혈관이 있는데 그 두께가 증가율이 폐경 전에 비해서 폐경 후에는 무려 2.5배나 높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경동맥의 혈관벽의 두께는 어떻게 보면은 중년 건강의 바로미터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나 45세 이상의 중년 여성이라면 반드시 혈관벽 두께 관리에 신경을 꼭 쓰셔야 됩니다. 저희가 경동맥을 측정하면요, 혈관벽 두께 정상을 1mm로 봅니다. 어떤 경우에는 0.8mm로 보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이 두께가 1mm 이상일 경우에는 남성의 뇌졸중 위험은 2.6배 높아지는 반면에 여성은 그보다 훨씬 높습니다. 5.5배나 높아진다고 하기 때문에 여성이 조금 더 취약하고요. 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도도 남자보다는 여성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네. 뱃살 두께 관리도 잘 안 되는데 안 보이는 혈관 두께까지 관리를 한다는 게 이게 쉬울 수 있을까요? 그렇죠. 무섭잖아요. 사실. 여자가 더 시각화됐는데. 네, 거기다 이 혈관벽 두께는 네. 나이와 반드시 정비례하지는 않아요. 나이가 많다고 반드시 두꺼워지는 건 아니거든요.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보시면 알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내 혈관 상태가 어떤지를 좀 알아야겠는데 당장 네. 이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혈관 건강 자가 진단법을 준비해 봤는데요. 네. 먼저 첫 번째 알아볼게요. 짠. 발목 각도를 재라. 발목 각도로 혈관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발목 각도를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본인의 발목을 그러니까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서 네. 발목 각도가 얼마만큼인지 잘
벌어지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두 각도의 차이를 확인해 보면은 어느 정도의 혈관 상태를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앞에서 한번 나가서 한번 직접 보여드릴까요? 네. 문영민 씨도 나오시고요. 제가 나가겠습니다. 네네. 대표로 제가 한번 나가서 저희 MC 두 명도 같이 제가 한번. 이 저도 가볼게요. 혈관 도대체 내가 이 혈관이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 테스트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저분 꼭 해야 돼. 저분 꼭 해줘야 돼. 뭐요? 뱃살도 있지 뭐. 아우 뭐. 앉아보세요. 어떻게 되는 이쪽 거예요? 엉덩이를 이쪽으로 네. 대시고요. 네. 예. 대시고 그다음 다리를 쭉 한번 펴보십시오. 예. 그다음에 발끝을 이 아이고, 각도기에 어이구. 네네네. 어휴. 각도기에 어이구. 이렇게 딱 어이구. 대신 아, 다음에 여기 90도? 예, 90도에 맞춰서 그러니까 편하게 앉으시면 제가 네. 맞춰드릴게요. 네. 그다음에 발을 쭉 바깥으로 한번 좀 내려보십시오. 이렇게요? 예. 최대한이요. 최대한 오, 잘 한번 내려가신다. 많이 내려가셨는데. 쫙 아, 내려가시는데. 지나, 빨리. 네. 지나. 다시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제가 자, 측정을 못했습니다. 네. 시작. 다시 한 번요. 네. 최선을 다해서 쭉. 해주세요. 네. 오, 한 발레리나 20도. 말이야. 네. 이제는 반대로 네. 몸 쪽으로 쫙 이렇게? 올려보십시오. 네, 땡기세요. 우와. 최대한 우와. 땡기세요. 오, 최대한 반대로. 110. 야. 110 정도. 예. 그럼 90도? 네, 맞습니다. 90도가 지금 측정이 굉장히 됐고요. 많이 벌어요. 네. 오. 결과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아, 예. 한번 예. 좋은 상태가 어떤 건지는 네네. 조금 아직은 이따 좋은지 말씀드려요. 나쁜지 모르니까 네. 긴장을 놓지 말고. 지금 90도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90도? 예. 네. 이렇게 90도. 저도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90도의 발을 일직선으로 세우고요. 네, 맞습니다. 한번 밑으로 그다음에 최대한 감사해요. 내려보십시오. 최대한 내리고. 네. 어우, 굉장한데. 우와. 한 10도 정도로 보면 될까요? 10도? 네네네. 그다음은 뒤로. 반대로. 예, 쭉. 안, 거의 비슷한데요? 조금만 더 가라, 조금만 더 가라. 120도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어휴. 그러면은 거의 한 110도 정도 차이가 나죠. 어마어마. 110도. 네네네. 예. 마지막으로 한번 네. 해보시겠습니다. 110. 네. 여기서 내가 너무 안 되면 내가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내가 제일 어린데? 자, 저도 양말 한쪽 신고. 네, 야, 발끝을. 이걸로 혈관 건강 상태를 네. 알 수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나 안 되면 어떡하지? 네. 자, 시. 잠시만요. 네. 네, 이렇게 하시고 내려보십시오. 네, 쭉. 오! 그래도 제일 늘 구부러지네. 30도, 아, 발이 30도. 지나. 네, 25도. 나 이게 최선이라고? 그 다음에 쭉 뒤로 안 빼시면요. 돼, 안 돼, 안 돼. 110도. 120이라고. 120. 네. 아니, 요거만 저였어. 여기는 100인데. 불안만은 아니잖아. 사랑만 저처럼 힘들다고요? 야, 조금 더 젖히려고. 아, 네, 제가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네. 110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네, 네. 노력이 정말 눈물 날 것 같아요. 아, 예. 자, 그래도. 뭐예요, 근데? 나 노란색이 네. 나야. 나 90. 네, 90, 110? 110, 네. 105 정도. 105. 예, 105. 예, 네. 100에서 105 정도 사이. 네. 네, 이게 정상 기준이 있습니다. 네, 뭐지, 각도를 떨려. 60도 이상이면 정상이라고 보고요. 혈관 건강이 네. 건강하다. 네. 그다음에 40도에서 60도 사이면은 혈관 건강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아. 40도 이하면은 혈관 건강에 어떤 기능이 떨어져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기 때문에 모두 다 건강하신 거죠, 사실. 아, 지난 예. 정도는 안 했어도 네. 되는 거 아니야? 네. 40도 다행이다. 이하인 분들은 네. 일단 병원에 가서 한번 네, 네, 네. 맞습니다. 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네요. 네, 네, 네. 아니 근데 방송 보시면서 좀 댁에서 이렇게 해보신 분들 중에 네. 이거 나 안 되는데 하시는 분들 좀 걱정되실 것 같거든요. 그러게요. 뭘 좀 의심해 보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발목 검사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그만큼 하체 종아리나 어떤 근육, 하체의 쓰임이 그래도 튼튼하신 분들이 잘 꺾어지시거든요. 네. 만약에 하체 근육이 발달되지 않으신 분들, 즉 뭔가 지병에서 계속 누워 계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발목 각도도 잘 이제 조절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네. 힘이 너무 없으니까요. 네. 그런 걸 따라서 뭔가 건강 상태가 이제 좀 안 좋으신 분들은 발목 이제 각도가 좀 안 된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만약 이러신 분들이 있으시면 한 번 정도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경동맥 검사나 혈관 검사 같은 거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오한진 교수님 상태도 한번 알아보고는 싶지만 받아보시겠어요? 저 좋아요. 예, 그렇죠. 예, 예. 저를 이쪽으로 예, 이쪽으로.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제가 아주 건강해요. 아유. 네, 요게 맞춰주시고요. 선생님 지날 정도로 하셔야 돼요. 그래요? 90도에 딱 맞추시고요. 아유, 네. 진짜 지날 정도로 해야 네. 돼? 자, 적기세요. 자, 밑으로 쭉. 주주주주주. 뭐야? 30인데 30? 10. 아, 20 아니야? 30. 30. 아니, 저희 화면 보세요. 30에 왔어요. 지나. 자, 다시 한번, 네. 땡기세요. 아, 110. 110. 110. 노란 딱지 위에. 네, 110. 네. 야, 이만하면 나도 훌륭하다. 훌륭하시네. 그래도 80 정도 네, 되시네.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정상 건강한 네. 혈관을 갖고 계신다고 이 판단됩니다. 넷 중에 제가 네. 제일 나쁘네요. 그렇죠. 네. 아무튼 정상이시고 예. 발목에 이상이 없으시죠. 정말. 네.
아니 누님보다 내가 좋을 줄 알았더니 왜 그러지? 자, 자리로 돌아가서 예. 다음 이야기 또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야, 이렇게도 네. 이제 가늠을 할 수 있는 거였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그 발목 각도로 혈관 건강 상태 한번 진단을 해봤고요. 네. 두 번째 한번 또 살펴볼게요. 짠, 이마 주름을 확인해라. 이마주름이요? 이마주름이야. 뭐 늙으면 다 이거 이마에 그러니까요. 주름 생기는 거지. 그거는 이걸 무슨 뭐 피부과에 이거로다가 여쭤봐야 혈관을 되는 거 어떻게 아닌가? 뭘로다가 측정을 한다는 그러게 거예요. 말이에요. 아니, 이마 주름하고 혈관 건강이 관계가 있는 건가요? 아유, 관계가 있으니까 제가 여기 나와서 앉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이 이마 주름과 심혈관 관계를 연구한 대학이 프랑스의 툴루즈 대학병원에서 했는데요. 20여 년 동안 성인 3,221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마 주름이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얼마나 높으냐? 한 7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마에 있는 혈관은 굉장히 작은, 아주 좁고 작은 혈관들인데 이 안에는 또 플라크, 즉 피혈전이라고 하죠. 네. 이게 쌓이기 쉬운 성질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쌓이면서 탄성을 잃으면 이마에 주름이 생기고 이 주름이 바로 혈관의 노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마 주름이 많을수록 혈관의 노화가 심하고 또 혈전이 많이 쌓여 있다는 것을 뜻하면서 바로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졌다. 요걸 의미한다는 거죠. 네. 이게- 이거 뭐. 여기 깊게 펴었는데. 아니, 근데 그거는 표정주름이라서 예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웃을 때. 잔주름이 좀 나 있네요. 이거 생겨요, 이렇게. 네. 근데 이거를 피부과 쪽으로만 생각하니까 이제 집에서 네. 혹시 이제 남편이나 부인한테 어머, 자기 이렇게 많이 늙었네. 이렇게 네. 이마에 주름 생겼어. 이렇게 자기 병원 가자. 혈관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빗속 찌꺼기가 있네. 뭐 이렇게. 이마에 꼈다. 이렇게 예.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아우, 여기 관련이 주름 있구나. 있다고 하니까 저를 갑자기 이렇게 타이트하게 네. 카메라 잡으시네요.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예. 예쁜 주름이신 것 같아요. 네. 네. 아무튼 이마 주름과 혈관 네. 건강 상태가 또 이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저 있어요? 아, 있어요. 아유. 아, 그건 나이 먹어서 그런 거예요. 아, 글쎄 있다니까요. 알았어요. 아이고. 네, 혈전이. 혈관 네. 건강 자가 측정법 이제 그 마지막 그 세 번째 네.